요양병원에서 암 환자에게 입원 의료비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광주은행이 과도한 이자 장사라는 비판 속에 2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사회공헌 활동은 다른 지방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색했습니다. 2019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의 유산 사업으로 추진된 한국수영진흥센터 건립이 무산될 상황입니다. 예산에 비해 효과가 적다는 이유 때문인데 사업 자체를 백지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KBS 9시 뉴스입니다. 고령사회가 되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도 요양병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경쟁도 그만큼 치열해져서 요즘에는 요양병원들이 암 환자 유치에까지 나설 정도입니다. KBS는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탈법과 불법의 실태 등을 취재했습니다. 보도에 앞서 잠입 취재가 아니고서는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해 문제의식을 공유한 암 환자 등과 함께 동행 취재했음을 밝힙니다. 요양병원의 검은 돈벌이, 첫 보도 김혜정 기자입니다. 암 환자가 주로 입원하는 광주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입원 상담을 요청했더니 실손보험 보장액수를 묻습니다. TV가 혹시 가입이 됐나요? 얼마짜리가 그거 있어요? 치료 설명은 5분여 남짓. 그 뒤 30분 넘게 병원에서 환자에게 돌려준다는 돈 설명이 이어집니다. 저희가 결제하시고 나면 3, 4일 후에 따로 현금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른바 페이백. 암 환자가 보험사에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적게는 10%, 많게는 20% 이상을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말합니다. 699만 9,900원까지는 이렇게밖에 안 들어요. 700을 넘었을 때 1,000 사이가 20이에요. 이런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불법입니다. 다른 요양병원에도 전화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만약 500을 쓰면 100만 원씩 달달이 줘요. 환자한테 다시 돌려줘요. 깎아주시는 거예요?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에서는 500 받고 우리가 100만 원을 줘요. 금융감독원과 보험협회에서는 이 병원이 환자에게 현금 페이백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최근 일부 요양병원에서 비급여 수가가 높은 암 환자 유치를 위해서 진료비의 일부를 페이백하는 그런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알선 유인 시에는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KBS는 방문 상담을 받았던 병원에 공식 입장을 요청했지만 해당 병원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정입니다. 네, 이렇게 요양병원이 암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실손보험 일부를 이 환자들에게 현금으로 제공한다는 의혹을 보도했는데요. 이 내용을 취재한 김혜정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선 보도를 보면은 일부 요양병원의 사례를 볼 수가 있었는데 사실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요양병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궁금한 것은 다른 요양병원들도 이런가 그 취재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암 환자들로부터 이 페이백을 주겠다고 유혹하는 병원들이 상당수 있다고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 환자들 건강 때문에 모든 병원에 대해서 잠입 취재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이 여러 곳에 이 대면이나 전화로 상담을 신청했는데요. 10여 곳 정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2곳만이 페이백을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고요. 나머지 일부는 직접 와서 상담할 경우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뉘앙스를 풍기는 한편 이 첫 통화부터 적나라하게 현금을 주겠다고 유혹을 하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이 상담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본인 부담금은 저희가 본인보다 한 가지 틀은 병원 측에서 알아서 해드린다. 병원마다 그 돈 주는 게 틀려요. 프로테지를 우리 환자들한테 한 달에 500 쓰면 뭐 10% 준다 있고 15% 준다 있고 20% 준다 있고 그래요. 말씀대로라면은 이제 10군데 중에 2군데만 빼고는 거의 이런 식의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환자의 입장에서는 수년 동안 암 치료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입장에서는 입원만 하면은 수백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큰 유혹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죠. 그렇죠. 다 어려운 상황에서는 굉장히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일 수 그럼요. 있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병원 쇼핑까지 다니는 환자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요양병원 출입이 통제되면서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이런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이들 중 일부는 스스럼 없이 자신의 직업이 환자라고 소개한다고 합니다. 이들 때문에 이 양심적으로 경영하는 요양병원들이 되레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해당 요양병원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5군데 돌았는데 다 그렇게 한다는데 여긴 안 하냐, 무슨 배짱이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근데 상담 오신 분들은 거의 19분 정말 다 그걸 물어보십니다. 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요양병원의 행태가 이것 말고 또 사례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보도할 내용입니다. 내일은 이 단속망을 빠져나가는 요양병원들의 각종 수법을 추가로 보도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후속 보도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대통령까지 나서 서민 경제를 외면한 은행권에 경고를 보냈는데요. 이런 가운데 광주은행이 최근 2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사회공헌 활동에는 상대적으로 인색해서 상생 경영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출 금리는 올리고 예금 금리는 내리고 은행권의 과도한 이자 장사에 최근 대통령까지 나서 경고를 보냈습니다. 통신 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입니다.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은행의 올 1월 기준 가계 예대금리 차는 5.11%포인트, 전북은행에 이어 지방은행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광주은행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라고 해명했습니다. 광주은행의 가계대출 신규 취급분의 70%가 세이망 홀씨 그리고 고용금융대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도한 이자 장사라는 비판 속에 광주은행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2,581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도 33%나 늘었는데 지방은행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상승입니다. 반면 사회공헌 활동에는 상대적으로 인색했습니다. 2021년 기준 사회공헌 활동 금액은 218억 원 규모로 당기순이익의 11.6%입니다. 15%가 넘는 부산은행을 비롯해 다른 지방은행과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인데 광주은행과 같이 제2비 금융주주 계열인 전북은행도 10.7%에 그쳤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진 저신용자들에 대한 금리 감면 등 상생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도 다른 지방은행에 비해 미흡했습니다. 현재 광주은행이 저신용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대출 금리는 최고 13%대로 전북은행과 함께 지방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민들의 성원으로 이게 발전을 해온 은행이기 때문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다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출 금리의 인하 여지가 더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은행장에게 8억 원, 임원들에게는 평균 1억 원씩 최고위급의 성과급 35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광주 북구가 기부 체납 약속을 2년째 이행하지 않고 있는 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섭니다. 광주 북구청은 지난 2018년 북구 용봉동에 37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을 승인하면서 진출입로와 진출입에 필요한 확장 도로를 기부 체납받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해당 건설사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당 건설사는 기부 체납 조건이 너무 과하다며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가 광주에서 치러진 지도 3년이 넘었습니다. 당시 광주시는 대회를 계기로 수영도시가 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이에 따라 한국수영진흥센터도 설립하기로 했는데요. 국비까지 확보가 됐는데 광주시가 사업을 아예 안 하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재검토에 나섰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9년 수영 불모지 광주에서 한 달 동안 열린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저비용 고효율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일회성 행사가 안 되려면 수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과제도 남겼습니다. 이른바 수영대회 유산 사업의 핵심은 한국수영진흥센터입니다. 국제수영장이 들어선 남부대학교에 국비 106억, 시비 247억 원을 들여 수영장과 체력훈련장, 기념관을 갖춘 종합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2020년 행정안전부 투자심사를 통과해 지난해 국비 40억 원도 확보됐습니다. 하지만 광주시가 이 사업의 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 취소에 행정적 하자가 없는지 감사위원회에 확인해보는 사전 컨설팅 감사도 최근 받았습니다. 설계 공모의 불공정 논란으로 소송이 제기돼 사업이 장기간 미뤄진 데다 지난해 시의회에서도 예산이 삭감되며 제동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사업 변경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취소할 수도 있고 또는 사업을 유치를 변경할 수도 있고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미리 사전에 저희들이 법률 자문을 통해서 예산이 많이 드는데 효과는 적다는 게 반대 주장의 근거입니다. 시가 굉장히 경제적 여력이 열악해서 그때 이제 대출을 받아서 그 추경 비용을 마련했던 상황인데 이런 예산은 조금 불효불급한 예산도 아니고. 하지만 세계수영대회의 핵심 후속 사업인데다 국비까지 확보된 만큼 사업의 연속성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광주시는 남부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의해 사업 변경이나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다음 달 4일 올해 첫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가 열립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석대 주상절리에서 군부대, 또 지왕봉과 인왕봉까지 무등산 정상부 0.9km 구간을 모든 등산객들에게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상 군부대 출입은 신분증을 지참한 내국인만 가능하고 기념품 증정과 사진전 등 다양한 행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지난 설 연휴에 영암에서 열린 씨름대회에는 연일 관중이 꽉 찰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하지만 정작 영암군 씨름단은 당시 존폐의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영암군은 2달 동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와 토론회를 거쳤고 씨름단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김정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암에서 치러진 설날 장사 씨름대회에서 백두장사 등 세 체급을 차지한 영암군 민속 씨름단. 모래판 위 최강자임을 또 한 번 증명했습니다. 최정만 장사가 2023년 첫 번째 장사에 등극합니다. 하지만 열악한 군 재정에 20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는 과하다는 지적과 창단 당시 공론화 절차 누락 논란이 일면서 씨름단의 존폐를 두고 한동안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에 영암군은 지난해 12월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나섰고 2달간 주민 대상 설문조사와 토론회를 거친 결과 씨름단을 존치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번 공론화를 계기로 혁신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우리 군은 영암군 민속씨름단이 대한민국 최고의 씨름단으로 국민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가 됐던 운영비는 씨름단 기금을 설치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 나서고 정부의 K씨름 진흥 계획에 발맞춰 전라남도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지원을 이끌어내 예산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을 세웠습니다. 씨름단과의 식사 같은 이색적인 고향사랑 기부 답례품, 방과 후 학습과 연계한 씨름 꿈나무 육성 등 영암을 알리는 데 앞장서는 건 물론이고 지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우리 영암군 지역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오늘 기분이 좋다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해야 될 숙제들이 더 많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결정으로 다시 한번 지역을 대표해 모래판에 설 기회를 얻게 된 영암군 민속씨름단. 그만큼 주어진 역할과 기대도 더 커졌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순천대와 목포대, 공주대, 안동대, 창원대 등 전국의 국립대학교 5군데가 보건복지부에 의과대학 설립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습니다. 5개 국립대 총장들은 오늘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의료 취약 지역 내 국립대학에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을 배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장과 광주고등법원장이 새로 취임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박병태 지방법원장은 오늘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권의 주인은 국민임을 강조하며 공정하고 사심 없는 판결을 하고 재판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백이열 신임 광주고등법원장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갈등이 사법 영역으로 몰려드는 경향이 있다며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켜 사법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해킹 조직을 만든 뒤 개인정보 수백만 건을 빼돌린 혐의로 조직 총책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SNS를 중심으로 해킹 의뢰 채널을 운영하면서 결혼정보업체 등 385개 웹사이트에서 고객 정보 700만 건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에게 해킹을 의뢰한 이들은 동종 경쟁업계의 최신 고객 정보를 얻어서 자신들의 영업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고 경찰은 해킹을 의뢰한 고객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오늘 광주 백운광장에서 도시철도 2호선 터파기 공사 과정에 상수관로에 누수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남구 진월동과 주월동 일원에서 오늘 밤 10시부터 내일 오전 9시 사이 흐린 수돗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누수 발생 지점은 지난 14일에도 상수도관이 파손됐었던 남구 백운광장 공사장으로 이번 건은 파손이 아닌 단순 누수라고 상수도 본부는 밝혔습니다.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특전사 동지회와 공동행사를 열고 5.18 묘역 참배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 지역사회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세 단체의 대국민 공동선언은 5.18에 대한 역사 왜곡이며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주장했고 정의당 광주시당도 논평을 내고 이번 사태로 5월 당사자들이 분열이 되고 시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노총 광주본부도 5.18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사유화되는 문제를 바로 세워 모두의 5.18이 되도록 싸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서운 보류 이유를 묻는 시민단체의 질의서에 대해 외교부가 57일 만에 답변을 내놨습니다.